여러분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앞에 소개했던 이제 김한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좀 보셨을 텐데, 자, 우선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셋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시는 이제 자료 해석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이제 시험이 6월 이후에 이제 실시가 되는 거로 발표가 돼서, 실제인데 뭐 많이 늦어지진 않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시험, 즉 2차 시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6월이나 7월에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본 시험지에 이제 작년에 발표되었던 예시 문제를 넣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따로 이제 몇 번 문제가 그 문제라고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자, 4문제씩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나온 문제를 다 풀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든 문제 4문제하고 그 다음에 발표된 문제 4문제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뭐 풀어보시니까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피셋에 대해서 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공을 잘 하시더라도 결국 이제 1차에서 이 PSAT를 통과를 하셔야 되잖아요. 실제 이제 7급의 이제 인원수, 그러니까 출원수하고 이제 정원을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20%에서 22, 3% 정도, 그러니까 5대1 정도, 5명 중에 1명 정도 합격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적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피셋이라는 게 좀 독특한 시험이에요. 어떤 게 독특하냐면,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 때 일종의 이제 취미생활이죠. 취미생활로 시험을 보는 걸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피셋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행정고시 할 때 시험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도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발표되는 자료에서 합격률이 20%다, 뭐 22%다 이렇게 나오니까 5대1의 경쟁률이다 라고 단순히 산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정해진 인원이 있는 시험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이런 전공시험은 공부를 많이 하시면 당연히 더 잘 보시잖아요. 아무리 감각이 좋다고 해도 공부를 안 하고 그 시험은 잘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피셋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상위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일정 수의 인원은 뭐 그 사람들이 2차에 가서 잘 본다는 건 보장은 없어요. 딱 1차 피셋만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시험을 보시고 조금 이제 감각이 약하신 분들은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그러면 해도 안 된다,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수업을 좀 많이 해보고 학생들을 이렇게 좀 해보면 오히려 이제 되게 좀 편하게 마음을 먹으시면 되는데,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적성시험은 기본적으로 좋은 풀이법 또는 빠른 풀이법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기계적으로 반복 숙달을 좀 편하게 하시다 보면 오히려 어느 날 실력이 좀 좋아져 있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거나, 또는 야, 그런 방법들은 쓸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지 보통 수험생들은 그런 방법을 쓸 수 없어 라고 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혼자 문제집을 계속 푸시거나, 대부분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보이시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많은 이제 시험에서 이제 확인이 됐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을 이제 포기했던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학생들 중에 이제 실업계,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나와서 그 학생 말로는 자기는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수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학생도 제 수업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특강으로 여러 번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재로 반복 학습을 해서 이제 지역인재 시험으로 이제 합격도 하고, 그 다음에 NCS 시험도 되게 어려운데 그 시험도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냥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기계적으로 반복 숙달하고 문제를 외우라는 것들을 그냥 외우고 갔더니 시험장에 가니까 문제들이, 어떤 문제는 내가 이걸 먼저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들은 나중에 풀어야 되고 이런 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피셋의 좋은 점은 이 문항 번호를 보면 난이도를 알 수 있죠. 이게 1번서부터 점점 어려워진다 보시면 돼요. 절반 잘라가지고 보통 이제
행정고시 5급용은 40문제니까 20문제 20문제로 배열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도 25문제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배열을 해서 앞에서부터 12, 13번까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고 다시 그 뒤부터 24, 25로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 시험 시간에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고 또는 좀 쉬운 문제는 어떻게 풀고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말했던 이번에 이제 17일부터 한다는 수업 있죠. 그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기본을 하자는 거예요. 기본을 하자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문제도 풀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수학적인 기본 베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나중에 정규반에 들어가가지고는 많은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수험생들은 이거는 나 잘하는데 이걸 왜 배워야 돼? 라고 하는 수험생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걸 기획을 할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많이 하면서 우리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 문제들을 풀면서 가중평균이란 말을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가중평균이란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자 그거를 못하면 이 피셋 자료에서 특히 이거는 이제 문제 해결에도 많이 쓰입니다. 문제 해결 상황 판단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 가중평균을 잘 하려면 사실은 이런 문제를 풀어서는 실력이 느는데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피셋 시험엔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정말로 그냥 기초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가평균을 이용한 편차 개념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기본적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저는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이 수업을 기획한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설명회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른다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리는데 저희는 일단 수업으로 좀 승부를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설명회 오신 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원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2주 동안 수업을 들어보시면 저 사람이 그냥 말로만 자기를 믿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가 아니라 진짜 강의를 들어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수업이라고 자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한번 이렇게 수업을 듣고 또는 이제 설명회를 듣고 사실 선택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2주면 여러분들의 긴 수험 생활에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한번 들어보신다면 훨씬 더 이제 이 수업을 듣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피셋이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방법이 있는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어떤 방법을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제일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원리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최대한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방법이 응용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거의 기계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너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를 하셔가지고 반복 숙달을 하시는 게 오히려 시험에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이제 보충 자료를 드려서 그걸 반복해서 숙달하게끔 여러분들한테 유도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해를 하시려고 이제 노력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에서는 가중평균으로 풀고 또 어떤 문제는 분수 비교를 하고 어떤 문제는 직접 푸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땐 좋은 방법이 있고 어떤 문제를 봤을 땐 좋은 방법이 없어 라고 구별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중평균을 잘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그 가중평균이라는 또는 분수비교라는 그런 방법들을 숙달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익히시고 나면 본 과정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문제를 푸실 거 아니에요. 자, 처음에 문제 푸실 땐 되도록이면 처음에 혼자 이제 문제 푸실 땐 모든 문제를 실전처럼 푸세요. 한 문제를 푸실 때 실전처럼 푸시되 채점을 하고 나서 우린 보통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채점을 한 다음에 모든 선택지를 정확하게 다 풀어보세요. 직접 계산도 한번 해보고 선택지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런 과정들을 평상시에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시다 보면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선택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머릿속에서 다양한 이 케이스들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능력이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기본 과정 땐 그걸 하시고 우리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저랑 이제 같이 문제에서 제가 그러니까 처음 수업도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기본 과정 수업할 땐 모든 풀이 방법으로 다 풀이를 해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문제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 위주로 이제 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어떤지, 자 강사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교해서 이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거를 찾는 단계, 이 과정들을 반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해주신 분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생각하는 것도 이 피셋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학원을 그냥 다니면서 학원에서 해주는 수업과 그 복습, 그다음에 문제 푸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반복 숙달되게끔 커리를 작성을 할 거거든요. 대신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전공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이 피셋을 어느 시기에 몰아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따라가시면서 감각을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아까 또 이제 얘기해 줬던 게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아마 7급 시험이 이렇게 피셋으로 1차가 바뀌면 기본적으로 신규 진입자가 5급에서 내려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이 시험 공부를 좀 주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국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시작할 때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생각이 없었던 이제 대학교 졸업자들 중에 신규 진입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피셋이라는 걸 본인이 봤을 때 너무 잘하는 분들은 사실은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을 보시고 이제 성적이 또 나오잖아요. 그 성적과 그 다음에 2주 동안에 수업을 들으시고 수업 시간에 문제를 푸신 다음에 난 되게 잘 푼다. 그러시면은 사실은 피셋에 많은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준비하시다가 시험이 가까이 왔을 때 모의고사들을 많이 푸셔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본인이 아까 제가 말한 운 좋은 상위 5%, 10%의 적성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죠. 근데 5%, 10%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자 이제 실제 문제들을 좀 보면서 세부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우선 저랑 첫 번째 볼 문제는 자 여러분들 거기 1번 문제 있죠? 자 1번 문제 한번 봐주세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표는 SD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지원자 특성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표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된 자료랑 비슷한 사이즈로 표를 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금 발표된 문제는 자료의 양이 5급에 비해서 그렇게 많진 않아요. 5급에 비해서 많진 않아서 일단 이렇게 좀 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자료가 조금 더 복잡하고 숫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깔끔하게 0으로 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푸시면서 직접 계산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시험에서는 이 숫자들이 그러니까 자료 해석 문제는 어려워지는 게 쉬워요. 여기 숫자들만 000 지우고 저기다가 2, 3, 4 이런 일반 숫자 있죠. 그것만 집어넣으면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자, S기업 지원자 중 남성 지원자의 비율은 인턴 및 수습 경력이 2년 이상인 지원자의 비율보다 높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보시면 S기업이 여기에 있잖아요. 자, S기업이 여기 있는데 남성 지원자입니다. 자, 남성 지원자는 여기에 있어요. 530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인턴 및 수습에서 2년 이상입니다. 자, 2년 이상은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3개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선택지, 자, 요 선택지에 대해서 이 선택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선택지인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선택지인지를 모든 선택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자, 이거 보시면 이거 기본적으로 뭐 구하라고 돼 있습니까? 비율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풀어보셨지만 이거 비율 구하는 문제입니까? 이거 비율 구하는 문제 아니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비율이라는 게 지금 여기가 총 합이 지금 얼마냐면 740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의 비율은 740분의 530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애는 740분의 여기 있는 숫자 3개를 더해서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뭐가 똑같습니까? 분모가 똑같죠.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애초에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 합하고 얘하고 같나 물어보는 문제죠. 근데 둘 다 합이, 저 위에 거 합이 530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모는 똑같으니까 둘 다 530이니까 비율은 당연히 같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비율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료에서 우선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문제, 크게는 문제 자체.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내가 시험장에서 이걸 지금 바로 해결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단 건너뛰고 다음 문제로 갈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지 자체에서도 이 선택지를 내가 바로 해결할 것인지 일단은 스킵을 하고 다음 선택지를 볼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밖으로 보이는 건 이게 비율이니까 내가 나눗셈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표들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어차피 이 S기업 내에서 비교하는 건 전체 분모가 똑같이 740이기 때문에 합으로 처리한다. 그럼 이거는 처리할 만하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선택지 한번 읽어보면, 자, 최종 학력이 석사 또는 박사인 D기업 지원자 중 인턴 및 수습 경력이 4년 이상인 지원자는 70명 이상이다. 자, 요 문제는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사실 이 5개 선택지를 제가 아마 풀로 수업을 하면 한 3시간 정도 나올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 하나에 사실은 되게 숫자는 쉬워서 여러분들은 그냥 풀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거를 처음 이제 아마 시험장에서 그냥 이 문제를 만나고 또는 공부를 혼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풀 겁니다. 최종 학력이 석사 또는 박사다. 그럼 최종 학력이 지금 석사 또는 박사는 여기가 있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D기업이니까 자, 이렇게 두 개겠죠. 요거 두 개 더하면 630입니다. 자, 지원자 중 인턴 및 수습 경력이 4년 이상. 자, 이 4년 이상은 어디예요? 여기죠.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지원자 중 인턴 및 수습 경력이 4년 이상인 지원자는 70명 이상이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요거를 더해요. 자, 요게 뭐냐면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이죠. 자, 여러분들 요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자, 더하실 때 이렇게 이제 묶음을 먼저 해주면 좋겠죠. 요거 300이고 여기다가 이거 더하니까 470이 되는 건가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얘하고 얘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 여러분들 제가 틀렸는데 여기 말씀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반전을 하게 되면 조금 요거죠, 요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300이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게 지금 260이죠? 300하고 그러면 요게 560이죠. 자, 이렇게 풉니다. 해석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자, 요 630 중에 모두 560으로 들어가고 나면 얼마가 남죠? 70이 남죠. 그럼 이 70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요 250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맞죠. 4년 이상인 지원자는 70명 이상이다라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해석적으로 이걸 처음에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자료 해석을 그러면 시험 시간에 이게 해석이 늦으면 점수를 빨리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이제 학습을 할 거잖아요. 자, 학습을 한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해볼게요. 이 블럭을 제가 A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제가 B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한 반이 50명인데 조사를 했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얘기했더니 30명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40명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축구도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 이상일까요? 자, 얘네 둘을 한번 더 해볼게요. 둘을 더하면 70입니다. 자, 전체 인원이 50명인데 이게 70명이라는 건 적어도 중복자가 요 50을 빼주시면 2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는 중학교 때 배웠던 교집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자료 해석을 수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어도라는, 아마 교재를 보시면 많이 써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몇 명 이상이다. 그러니까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하는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학습을 하신 사람들은 이걸 보는 순간 이렇게 구합니다. A 더하기 B 마이너스 이 전체가 지금 현재 810이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다 630 더하기 250에서 810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 70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점이 뭐냐면, 자, 모든 문제를 해석으로 하나씩 풀려고 하다 보면 이게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수리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자꾸 내가 해석이나 이해로 풀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셔가지고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걸 바로 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현재 이 수업에서 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제 17일부터 하는 수업에 이런 것들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연습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오늘 수업의 포인트를 생각하세요. 자, 그러니까 2번 같은 걸 만났을 때 학습을 안 하고 했을 땐 여러분들이 저렇게 해석적인 차원으로 찾아야 되는데, 자, 공부를 하고 갔을 땐 기계적으로 이렇게 A 더하기 B에서 전체를 빼주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걸 암기를 해서 가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출제자들의 심리가 이런 거예요. 이 출제자가 이런 거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표에서 하나를 더 물어봅니다. 지금 이 문제는 5번에 가서 이게 또 나와요. 5번에 가시면, 자, D기업의 남성 지원자 중 30대 이상의 지원자의 비율은 50% 미만이다라고 해서 바로 남성 지원자하고 30대 이상 지원자를 A 더하기 B로 처리를 해가지고 또 물어보고 있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같은 구조를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조적인 측면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요거 일단 지우고 제가 3번 선택지를 한번 또 볼게요. 이제 비율 계산이 좀 이제 필요한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기업별 여성 지원자의 비율은 S기업이 D기업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그럼 S기업은 요거 두 개고 그다음에 D기업은 이거죠. 그럼 정확하게 하시면, 자, 우리 두 개를 더하면 740분의 210이 여성입니다. 자, 요쪽은 810분의 24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시간에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뭐 0 같은 거는 이제 다 지우시고 74분의 21, 그다음에 81분의 24를 선택을 해야겠죠. 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직접 계산을 하던가 나눗셈을 직접 계산하던가 또는 이제 그냥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을 좀 자세히 이제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언급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보통 이제 이런 비율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분수비교법이라는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분수비교법은 뭐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이제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그냥 갈라지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 해석 공부를 혼자 한 사람하고 한 번이라도 학원을 다니거나 했던 사람이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분수비교법에서 이거를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예요. 자, 타율비교법 또는 이제 절대수치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10분의 3하고 20분의 9하고 누가 큽니까? 당연히 20분의 9가 크죠. 당연히 20분의 9가 큰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20에서 10을 빼면 차이가 10이죠. 그다음에 9에서 3을 빼면 차이가 6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누가 크죠? 당연히 얘가 크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크다. 자, 이게 왜 이름이 타율비교법이냐면 자, 보세요. 3할을 치던 타자가 6할을 치면 타율은 올라갔겠죠.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걸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뭐 대학교에서도 특강도 많이 해보고 학원에서도 수업을 많이 해봤을 때 사실 이제 절반 정도 이상의 학생들은 또 수강생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 하셨어요. 한 번에. 근데 사실 이제 배우고 나면 나중에 쓰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게 공식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우고 반대 부등호일 땐 이거다라고 필기하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주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거를 굳이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날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정말로 자료 해석을 수업을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경험상 이것들은 많은 강사들이 수업은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연습을 할 건 이런 것들을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이걸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진화를 하게 돼요. 조금 더 진화를 하게 돼서 타율비교법 다음에 이제 부분소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을 제가 붙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익히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걸 적용을 하면 자, 일단 하나 지웠잖아요. 자, 지우면 여러분들 한번 빼봅시다. 자, 81에서 74 빼면 얼마죠? 7이죠. 그 다음에 24에서 21 빼면 3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4분의 20이라고 7분의 3은 누가 큽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얘가 더 크겠죠. 왜냐면 얘를 키우시면 70분의 30이잖아요. 70분의 30이 다시 되니까 분자는 커졌고 분모는 작아졌으니까 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더 크다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정말 아무 설명 안 하고 혼자 그냥 문제 풀면서 74분의 21 쓰고 81분의 24 쓰고 7분의 3 써서 쭉 했으면 시간 오래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별로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방법들이 왔을 때 처음 단계에서는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실 때. 그러시면 제 경험상 이 수업을 들었던 많은 수험생들이나 수강생들이 생각보다 그게 빨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 학생은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정말로 이제 이름을 말 안 하면 되니까 이제 외대를 나온 학생이었어요. 외대면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진짜 덧셈 뺄셈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부정 입학을 의심할 정도로 잘 못했던 학생인데 그 학생도 한 두세 달 정도 수업을 듣고 이걸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나눗셈보다 더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이 느리다고 해서 이 시험을 꼭 못 보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반복 숙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또 쟤를 더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530분의 210분의 210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70 더하기 240분의 240이에요. 자, 우리 이 덧셈하는 게 지금은 숫자가 쉬웠죠, 되게. 여러분들 지금 530이랑 210 더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숫자가 지저분해지면 무리가 생긴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자 보세요. 이거는 그냥 53분의 20이라고 57분의 24 이렇게 비교를 해도 크기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 해석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주관식으로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하나의 선택지에 참 거짓만 판단할 정도의 에너지를 쓰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조금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10분의 3하고 9분의 3하고 얘가 더 크죠? 근데 요 관계를 제가 다시 쪼갰으면 얘는 7 더하기 3분의 3이고 얘는 6 더하기 3분의 3입니다. 그럼 이걸 제가 여기 썼던 것과 동일한 구조로 바꾸면 7분의 3하고 6분의 3을 비교해 봐도 얘가 크다는 건 바뀌지 않는 거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그럼 결국은 이런 걸 안 하고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도 자 보세요. 분수비교법을 또 빼면 그대로 4분의 3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문제를 또 이렇게 다 분수비교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자 이건 보시면 누가 봐도 여기는 2배 관계인데 얘는 2배가 안 되죠. 이 거꾸로 2배가 넘죠. 밑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는 2배보다 크고 이렇게는 2배니까 네가 더 크겠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이거를 2분의 1이고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지 않고 왜 2배보다 크고 2배라고 했을까? 자, 이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문제를 많이 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분수로 나눗셈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몇 배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엔 어차피 부등호만 반대로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배보다 크고 2배니까 네가 더 커. 바로 부등호만 반대로 바꿔주면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로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 지금 앞에 이 분수비교법은 기본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이제 바로 비율 판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실제 시험장에서. 왜냐면 자료 해석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출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합을 주지 않은 다음에 항목들끼리를 더한 것 중에 몇 분의 몇인지 이거 비교하는 문제를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자리에서 맨날 합을 구하고 계산하는 습관으로 계산하시게 되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방법들을 익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일단 지금 3번 선택지까지 받고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답은 현재 이거 제가 했는데 답은 2번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틀렸죠? 자 이제 고민을 제일 했던 게 4번이에요. 여러분들 4번 어떻게 하셨습니까? 4번 요 35%는 되게 좀 안 이쁜 숫자가 나왔어요. 안 이쁜 숫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25% 자 25%가 나왔다 쳐보세요. 25%? 25%는 우리 분수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이렇게 3 더하기 1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3배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25%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있죠. 얘하고 제 색깔로 구별을 할게요. 얘네 둘이죠. 이렇게. 자, 저 노란색이 빨간색하고 배수 관계가 3배 관계면 25%인 거예요. 그럼 20%는 분수로 바꾸면 얼마죠? 5분의 1이죠. 그럼 그건 4배 관계겠죠. 이렇게 예쁜 비율이 나오면 문제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75%, 20%, 25%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선택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35% 또는 뭐 65% 이건 약간 분수로 바꿔도 딱 떨어지는 느낌은 없잖아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시험 시간에 얘가 딱 걸려있으면 건너뛰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또 저는 이제 이런 또 생각을 해봤는데, 자, 35% 이상이냐고 했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기다 좀 숫자를 좀 써볼게요. 260, 250, 230이고, 자, 이쪽은 270, 260, 28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따져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더해야 되죠. 다 더한다는 게, 자, 요거를 더하시면 아까 우리 구해놨죠? 밑에랑 똑같으니까 740입니다. 자, 얘는 81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하겠죠. 740 더하기 810분의 250 더하기 260이다. 이걸 계산한 게 원래 정확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고생을 해봐야 좋은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땐 이렇게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실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애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직접 해보는 과정에서 계산력 자체도 빨라져야 되니까 계산해 보시고 꼴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근데 요 문제는 직접 계산하시더라도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따로 얘가 35%가 넘는지 얘가 35%가 넘는지로 판단해 주시는 게 피셋 시험에서는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이 문제들을 쭉 살펴보면, 자, 어차피 이 문제들이 피셋 시험이 좋은 점이, 자, 여러분들은 7급은 우리 처음이지만 사실 이게 진짜 처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문제만 정말 수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시면 다른 거 공부하기보다 처음 시작하는 것 치곤 편해요. 우리 만약에 이 7급 시험에 정말 처음으로 피셋이 도입되는 거였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학습하시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5급 시험이 상당 기간 쌓여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간 경력 문제 아시죠? 그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 틀에선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시험이 치러졌고, 특히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나오는 패턴들을 가르쳐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패턴들을 보면 출제자들은 항상 이렇게 내요. 이게 지금 35% 이상이라고 물어보면 얘도 35가 안 되고 얘도 35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합도 당연히 35%가 안 되겠죠. 반대 케이스, 얘를 구해봤더니 35가 넘고 얘도 35가 넘으면 합도 당연히 35%가 넘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두 개의 항목을 더한 게 몇 퍼센트 이상이냐라고 물어볼 땐 따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90% 이상의 쉬운 선택지들은 바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럼 어려운 선택지는 뭘까요? 당연히 하나는 35보다 크고 하나는 35보다 작은 게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뭘 잘해야 되냐면 가중평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는 35보다 크고 하나는 35보다 작으면 그때 작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가중평균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중평균이라는 건 양이 많은 게 영향을 더 준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둘 중에 양이 많은 애가 35가 넘고 양이 적은 애가 35가 안 되면 양이 많은 애가 넘으니까 전체는 35가 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쉬운 예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남자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300명이고 여자는 100명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 중에 49%가 지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자 중에 51%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럼 전체 지각률은 50%가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50%가 안 넘겠죠. 왜냐하면 딱 산술평균이라고 하잖아요. 둘의 딱 산술평균이 50%인데 누가 더 많냐면 남자가 인원이 더 많죠. 더 많은 애 쪽의 평균은 가깝기 때문에 50보다 작은 49쪽으로 갈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하시려면 3대1하고 1대3을 이용을 해갖고 이제 계산하시면 49.5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1단계 문제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가중평균의 원리만으로 참거짓만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5급 얘기지만 올해 실시됐던 이제 이 자료해석 시험을 봐도 가중평균을 쓰는 문제들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푼 문제집에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중평균으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발표 문제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시 문제 있죠? 예시 문제에도 가중평균의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해보면 정말 사람에 따라 쓰는 정도가 정말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중평균을 쓰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가중평균은 사실 언제 배우냐, 뭐로 배우냐면 다 이 소금물로 배워요.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중평균을 배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정규 이제 저랑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이 소금물을 가지고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이제 같은 수업을 들은 수강생인데 어떤 수강생은 소금물 아니면 가중평균을 못 써요. 근데 그 원리를 연습하고 연습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자꾸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이게 점점 넓어집니다. 자, 그 원리는 제가 보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중평균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응용이 많이 되는데 가중평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달하지 않은 분들은 배운 거에만 쓰게 돼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응용력이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좀 결정론자이면 안 되는데 뭐냐면 사실 응용력이라든가 저는 그러니까 사기를 치진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다고 해서 절대 수리 능력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나이가 대부분 다 20대 중반 이후인데 그 나이에 수리 능력, 뭐 공감 능력, 어떤 능력도 커지진 않아요. 단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끄집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맞출 정도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반복 숙달해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바로 그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것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최대한 유형을 같이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 여러분들 35%하고 가까운 분수가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3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분의 1은 33.3333 나가는 거 맞죠? 3분의 1이 자, 그럼 잘 봐요. 이게 100, 100, 100입니다.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에요? 전체의 3분의 1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110이 되면 얘는 3분의 1보다 큰 거죠. 얘가 만약에 90이 되면 얘는 3분의 1보다 작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얘는 지금 이거의 3분의 1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자, 여기다 3을 곱하면 3, 2, 6, 3, 6, 18이니까 여기 810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서 봐요. 지금 제가 이 810이라는 숫자는 되게 쉬운 숫자니까 계산한 거잖아요. 자, 이걸 가려봅시다. 자, 810을 가렸어요.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그래도 작죠. 셋 중에 어때요?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지저분했을 땐 더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지저분해도 셋 중에 제일 작은 건 보이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 왔더니 자, 여기 250에다가 3배를 하면 얼마입니까? 750이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자,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끝나가지고 전체는 어차피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판단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미심쩍긴 하지만 여기는 차이가 780에 810이었으니까 30이었고 여기는 750에 740이니까 10이니까 그래 전체적으로는 3분의 1이 안 될 거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런 피셋 같은 이제 기본적으로 적성 기반 시험은 자, 이제 공부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95%의 정확도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100%로 풀려고 하다 보면
시험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험은. 그래서 평상시에 95%. 근데 여러분들 95점 맞으면 합격하겠죠? 95점 맞으면 정말 이변으로 쉽게 나오지 않는 한 95점을 맞으면 합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95%의 정확도로 풀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성격입니다. 자, 성격이라는 게 완벽주의자들은 성격상 아까 제가 말한 이 두리뭉실한 상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쉬운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시험에서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는 게 좋죠. 그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얘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240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270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여전히 3분의 1보다 작아요, 커요? 예, 270이 됐어도 작죠? 왜냐면 280이 있으니까. 둘이 공동 2등이잖아요. 얘가 1등이고. 물론 정확하게 하시면 여기다가 10을 더했으니까 얘가 820이 됩니다. 여기다 3배를 하면 810이니까 얘는 3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럼 이쪽은 정확하게 하시면 730이 된 거고 얘가 240이니까 자 여기다 3을 곱하면 720이니까 얘도 3분의 1보다 작아진 건 정확하게 확인됐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요 관계를 봐도 이제 얘는 이쪽으로 갔을 땐 20이 크고 이쪽으로 갔을 땐 10이 작으니까 얘의 위치가 3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위치 관계로도 찾을 수 있게 됐죠. 자, 이 원리는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10을 줘도 전체 비율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구조가 이해가 됐을 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자료 해석은 정말 공부하기로 하면 저랑 한 문제 가지고 제가 1시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실 분수 비교를 설명하는 1시간 걸려요. 그거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상당히 제가 압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자료 해석이라는 게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게 시험에서 내가 옵션을 많이 가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시험에서 숫자에 따라 선택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끄집어내는 그걸 같이 훈련하시면 수리 능력이 약하신 분들도 문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일단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